자, 소방설비기사 및 산업기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엔잡에서 소방설비기사 기계 분야를 강의하고 있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2023년 저희 기사나 또는 산업기사 시험을 대비해서 개정되는 내용이 조금 있어요. 근데 이제 크게 원론이나 또는 이제 유체역학 또는 일반 전기 그죠? 회로 쪽 그쪽은 크게 바뀌는 게 없어요. 그쪽은 크게 흔들릴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2022년 12월에 전체적으로 법과 기준이 뭐가 됐냐면 개정이 됐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덩어리로 어떤 내용들이 개정됐는지를 제가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큰 것만 보셔도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 있게 제가 만들어 왔어요. 아셨죠? 자, 그러면 먼저 법규부터 볼게요. 법규. 이게 법규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분법이 됐어요. 이게 2022년 몇 월에? 12월에 발표가 됐죠. 저는 이거를 6월, 7월부터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분법이 된다라고 해서 개정안 정도는 다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법은 이미 발표가 돼 있었고 분법된 걸로 밑에 붙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어서 이게 확정이 언제 될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확정 발표가 이제 시행일 2022년 12월 1일 날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 공부를 조금 다시 하셔야 되는데 다행인 건 뭐냐면 큰 틀은 흔들리지 않았다. 큰 틀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 바뀐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리는데 자, 먼저 제일 처음 이슈는 이거죠.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야. 내가 소방에 대한 조금 관심 있고 이러신 분들은 저희가 입법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 보통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우와, 엄청 기네. 길기도 하죠, 그죠? 뭐야 이게?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두 개로 분법이 된 거예요. 원래 입법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법과 화재 예방법으로 분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법이 있으면 그 밑에 뭐가 만들어졌을까요? 령이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그 밑에 규칙. 령과 규칙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서 12월 1일 날 다 확정 발표가 됐습니다. 그럼 이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기본법이라던가요. 또는 공사업법이라던가 위험물법은 크게 흔들린 건 없어요. 크게 흔들린 건 없고 그대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법의 일부 내용이 여기 예방법으로 들어가는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옮겨갔어요. 챕터 자체가. 장 자체가 이쪽으로 옮겨간 게 있는데 그건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셨죠? 그래서 혹시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단 이 세 개부터 공부를 좀 해주시고 나중에 이 확정법 정리된 게 나오면 그때 여러분들 이거는 좀 뒤쪽으로 밀었다가 공부하셔도 방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요. 이 법을 공부할 때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원래 하나, 둘, 셋, 넷이었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분법이 됐으니까 우리는 총 몇 개 법? 5개 법을 공부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5개 법을 공부를 하셔야 되고 다행인 건 뭐냐면 선생님 그러면 야, 법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으니까 더 어려워진 거 아닌가요? 아니요. 얘가 원래 100이었으면 요게 한 60, 40 정도로 찢어진 거야, 그냥. 시설법으로 60, 예방법으로 40.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특징별로 우리가 소방시설에 대한 건 시설법에 들어가 있고 화재에 대한 예방에 대한 건 화재 예방법으로 그냥 분법을 한 것뿐이지 내용 자체가 크게 다이나믹하게 늘어나고 이런 건 없어요. 다행이죠. 그죠?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조금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법에서 이제 이슈사항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기본법입니다. 기본법에 가보면 소방교육훈련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17조에. 근데 원래는 여기에 대상, 소방교육훈련 이 중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보통 이제 학생들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또는 영유아나 유아만 딱 들어가 있었는데 요게 이제 한 사람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장애인 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라고 해서 장애인이 추가가 된 거죠. 대상에. 근데 이게 즉시 시행은 아니고요. 언제 시행이래요? 23년 5월이니까 제가 지금 이거 찍는 시점이 12월이거든요. 그러니까 23년 5월이니까 제가 봤을 때 내년 초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1회차 시험을 본다. 1회차 시험이 보통 3월, 2월 이렇게 있으니까 굳이 안 보셔도 되는 거고 요 시행 일자 뒤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얘를 추가시켜서 가셔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20조에 2에 원래 자체 소방대가 기본법에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이게 추가가 돼서 그 자체 소방대에 대한 내용이 언제 시행이 된다? 2023년 5월에 시행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두 개 다 5월에 이제 시행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마찬가지예요. 이 이후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자체 소방대 설치 운영에 대한 내용이 기본법에 들어가 있구나라고 해서 하나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기본법에 갔을 때 우리가 3장에 예방과 경계라는 장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예방조치라던가 예방조치 또는 특수가연물에 대한 거라던가 또는 이제 보일러, 난로, 음식조리 위한 설비 해가지고 등등등등 나와 있었던 게 이게 다 어디로 갔냐면 예방법으로 갔어요. 그래서 옮겨갔을 때 부분적으로 개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예방법 쪽에서 따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 5장에 가보면 화재조사라는 게 들어가 있었어요. 기본법에. 근데 이 내용 전체가 어떻게 됐어요?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법 하나가 신설이 됐는데 그게 이름이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령과 규칙까지 다 나와 있어요. 아셨습니까? 근데 이거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왜냐하면 우리 지금 범위에는 얘가 따로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산업기사 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일단은 요게 이제 따로 빠져나왔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분법된 법을 좀 볼게요. 제가 아까 소방시설법과 예방법으로 나눠졌다 그랬잖아요. 자, 시설법에 가보면 크게 바뀐 게 뭐냐면 지금 그냥 크게 보는 거예요. 이슈사항만 여러분들 자세한 내용 말고 용어의 정의에 화재 안전 기준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추가가 됐는데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화재 안전 기준이 이원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능 기준과 뭘로? 기술 기준으로 이원화가 됐어요. 이것도 12월 1일 날 같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성능 기준이라 하면 화재 안전 확보를 위해 재료 공간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 성능으로 청장이 고시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고시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자, 그래서 여기 예전에 화재 안전 기준에 갔을 때 여기 틀림없이 세부적인 설치 기준이나 이런 게 진짜 많았거든요. 구조 공부해 보면. 그러니까 이런 세부적인 설치 기준은 다 어디로 뺐냐면 여기 기술 기준으로 뺐어요. 그러니까 성능 기준은 그냥 큰 덩어리다라고 생각하시고 요 큰 덩어리를 뒷받침해주는 큰 덩어리를 포함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기술 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건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하셨죠? 그래서 구조 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요렇게 나눠지면서 용어의 정의가 하나가 추가가 됐다. 시설법상에. 원래 없었던 내용이. 그리고 시행령의 정의에 무창층 개구부 기준이 추가가 됐는데 개정이 됐는데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공부 안 하셨던 분들은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구부 기준에 원이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 이런 말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내접이란 말 자체가 다 삭제가 됐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조예요. 8조. 성능이주 설계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성능이주 설계라는 내용은 원래 기존 법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애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대상이. 그래서 원래 창고시설이 없었거든요. 창고시설이 없었는데 얘가 추가가 됐죠. 창고시설 내용이 추가가 됐고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그리고 터널 기준이 추가가 됐습니다. 수저 터널이나 또는 5,000m 이상의 터널. 그러니까 대상이 추가가 됐고 이 대상도 시험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나중에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원래 우리 소방법에 없었던 내용 중에 이 자동차에 설치하는 또는 자동차에 비치하는 소화기 기준이 있는데 예전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추가가 됐는데 즉시 시행은 아니에요. 24년도부터 시행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또 시설법에 가보면 임시 소방시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전에도.
임시 소방시설은 내가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이다라고 했고 설치라던가 철거가 쉬운 소방시설을 얘기하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 시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스 누설 경보기라던가 또는 비상조명 등 방화포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됐는데 이게 시행이 23년 7월부터 시행이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원래 기존의 소화기, 비상경보장치, 맞나요? 간이소화장치, 간이피난유도선 이렇게 4개밖에 없었는데 임시소방시설이 요게 몇 개가 추가가 된 거예요? 3개가 추가가 되고 이거에 대한 자세한 기준도 여러분들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22조의 자체 점검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이게 좀 이슈가 많죠. 왜냐하면 개정이 좀 많이 됐습니다. 자체 점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2개를 얘기해요. 종합정밀 점검과 작동기능 점검을 얘기했는데 얘가 개정이 되면서 종합정밀, 작동기능 요걸 뺐어요. 여러분들 정밀자 빼고 기능자 빼서 그냥 종합점검, 작동점검. 그래서 작동점검이 됐고 종합점검이 됐는데 종합점검에 2가지. 그러니까 최초로 받는 최초 종합점검 60일 이내, 신축되는 건물 60일 이내에 최초의 종합점검 한번 해주는 60일 이내 최초 점검이라는 게 하나가 생겼고 그 외에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하는 종합점검 하나가 또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종합점검 대상은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 물분무 등 소화 설비, 연면적 5천 맞습니까? 대신에 뭐 여기 갔을 때 뭐 호스릴은 제외 이런 말 있었잖아. 등등등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초시생분들은 그냥 이런 게 좀 바뀌었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하시선분들은 공부를 하시던 분들은 이런 게 좀 바뀌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관리사는 이거는 관리사 보시는 분들, 그치? 왜냐하면 이건 시험하고 크게 관련이 없어요. 관리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응시 자격이나 시험 과목 또는 면제 과목 같은 게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그 바뀐 게 26년부터 12월 30일 이후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요거 가지고 이제 다시 보셔야 되고 그 이전 분들은 그 이전에 있던 응시 자격 시험 과목, 면제 과목 그대로 간다라는 거. 자, 관리업의 등록에 가보면 관리업의 업종별 등록 기준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긴 게 아니고 예전에 여러분들이 이게 처음에 안이 나왔을 때는 추후 시행이었는데 즉시 시행으로 바뀌어서 어차피 이것도 봐야 돼 그러면. 그러니까 관리업에는 우리가 전문 관리업이 있고 뭐가 있냐면 일반 관리업이 있다라고 해서 표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나중에 수업 시간이나 이럴 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큰 것만 보자. 자, 그리고 이제 분법된 거 2번째 예방법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예방법 같은 경우는요. 예방법 실태조사라는 게 생겼고요. 신설조항입니다. 크게만 보면 화재 안전조사라는 게 이제 들어왔는데 이게 기존에 있던 소방 특별조사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명칭이 다 화재 안전조사로 개정이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9조와 10조에 가보면 화재 안전조사단이나 화재 안전조사위원회라는 게 나오거든요. 예전에는 소방 특별조사단과 특별조사위원회라는 게 있었거든. 그게 이름이 바뀐 거예요. 명칭이 바뀐 거죠. 그죠? 그래서 소방특별조사단이 화재안전조사단으로 특별조사위원회가 화재안전조사위원회로. 그러니까 이런 명칭 조금 개정된 게 조금 있어요. 예전에 분법되기 전에 법에 들어가 있던 내용 중에. 자, 그리고 17조에 가보면 예방조치. 보세요.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기본법에 있던 내용이 넘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야. 이쪽으로 다 넘어왔어요. 그럼 이 안에 가보면 전체적인 내용이 일단 수정이 됐고 그리고 보일러 기준 있죠. 우리 보일러라던가 난로 등등등등 음식조리 등등등등 그 안에 가보면 화목 보일러가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내용이 화목 보일러에 대한 기준이 추가가 됐고 가스 전기시설 기준이 추가가 됐는데 이거는 추가로 학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가보면 얘는 그냥 가스법에 따른다 전기법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수소 기준이 삭제가 됐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 에드벌룬 얘기를 하면서 에드벌룬 위에 뜨면 얘기하면서 이 수소가스를 넣는 기구라는 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삭제가 됐고요. 그리고 특수가연물의 저장 기준, 취급 기준이 약간 추가가 됐습니다. 추가가 되면서 개정이 돼서 조금 다시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전에 기본법에 있던 내용이 다 예방법으로 넘어온 거야 지금. 예방법으로 다 넘어온 거예요.
근데 넘어오면서 그대로 넘어오지 않고 뭔가 이제 필요한 부분을 개정을 하면서 넘어오게 된 거죠. 됐죠? 자, 그리고 나서요. 예방법에 갔을 때 18조가 보면 예방 강화지구라는 게 나와요. 이게 예전에 화재 경계지구라는 게 틀림없이 있었거든요. 뭐가 있었다고 여러분들? 화재 경계지구.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 어디에 있던 내용이에요? 화재 경계지구. 기본법에 있던 내용인데 이것도 같이 아까 장이 다 넘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 장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화재 경계지구가 화재 예방 강화지구 이름이 바뀐 거예요. 큰 내용이 흔들린 건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화재 안전 영향평가, 화재 안전평가 심의회 뭐 이런 것들은 신설이 됐어요. 조항이. 그리고 예방법 24조에 가보면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고 해가지고 급이 있었죠. 뭐 특급, 1급, 2급, 3급 맞아요. 근데 그중에 특급 기준에 가보시면 연면적이 20만 이상인 게 원래 특급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몇으로 개정이 됐어요? 10만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오케이. 그렇구나. 자, 그리고 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이게 관리업이 하는 업무인데 관리업의 업무 중에 안전관리 업무의 대행이라는 것 자체가 조항으로 들어왔죠. 원래 이 내용이 조항으로 따로 있진 않았는데 조항으로 하나가 추가가 됐고요.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 이 공사장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기준이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원래 없었어요, 원래. 그리고 예전에 공동소방안전관리자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분법되기 전에. 근데 이게 분법이 되면서 관리의 권한이 분리된 특정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라고 해서 조금 내용이 전체적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공동소방안전관리자라는 내용은 다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권한이 분리된 특정 소방대상물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라 이런 게 바뀌었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전부터 하시던 분들, 그죠?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제 4회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시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다라는 걸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법규에 대해서만 제가 좀 간단하게 가지고 왔고요. 자, 또 하나 법규는 끝내고 법규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구조원리 과목이 있어요. 우리가 전기구조와 기계구조 과목이 있습니다. 그죠? 전기 하시는 분들은 전기구조를 볼 거고 근데 전기구조는 이제 뭐 제가 강의를 안 하긴 하지만 심승아 강사님이 하시죠. 심승아 강사님이 하시고 저는 이제 기계구조를 하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원래 우리가 시험 범위가 화재안전기준이라는 설치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기억하시죠? 근데 그 설치 기준이 NFSC라는 거였는데 얘가 요번에 어떻게 됐어요?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기술 기준이라는 것과 성능 기준이라는 걸로 나뉘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술 기준을 우리가 영어로 NFTC, 성능 기준을 NFPC라고 명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안에 있던 내용을 그냥 두 개로 나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편하게 생각할 거면.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개로 나뉘었는데 먼저 처음에 NFPC부터 볼게요. 이 NFPC는 화재 안전 성능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화재 안전 확보를 위해 재료, 공간,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 성능으로 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이다라고 해서 여기 퍼포먼스라고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성능 기준이에요. 성능 기준. 그래서 여기에 큰 덩어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덩어리 내용이 이 안에 남아있고요. 세부적인 기준을 아까 얘기했던 기술 기준 쪽으로 다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중에 여러분들 학습을 하시거나 하실 때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긴 하셔야 돼요. 읽어보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반드시 기본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는 성능 기준은 고시 형식, 기존의 청장이 고시했던 형식을 유지한대요. 그러니까 뼈대는 유지하는 거예요, 지금. 뼈대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별로 안 바뀌는 기준들은 그냥 이 안에 넣어놓는 거죠. 그래서 개념 위주로 구성을 했다. 그러니까 정의 위주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뼈대 위주로 구성이 돼 있다. 그럼 이제 뼈대 말고 이제 바깥쪽에 이제 살이나 이쪽 이죠 근육 이 부분은 다 어디로 간 거야 이제 기술 기준 쪽으로 간 거야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치는 최소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자세한 수치나 이런 것들은 다 어디로
기술 기준 쪽으로 지금 다 넘어간 거죠. 기술 기준 쪽으로 다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규나 또는 고시 조문을 보면 조항호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1조에 1항에 1호에 뭐 가목. 그러니까 이게 책 순서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책 순서로. 그러니까 처음에 대단원, 소단원, 그 밑에 소단원, 그 밑에 소단원. 근데 이 중에서 호목은 과감하게 날리고 뭐하고 뭐만 남겨놨어요? 조하고 항만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화재 안전 기준 예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몇 조 몇 항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밑에 호와 목이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호와 목이 다 사라진 거죠. 성능 기준에서. 그럼 걔가 어디로 갔을까? 다 기술 기준 쪽으로 옮겨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옮겨올 때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이한 부분은 체크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셔야겠죠. 그죠? 자, 그리고 성능 기준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기술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술 기준. NFTC라고 해가지고 여기 테크니컬이라고 되어 있죠? 기술 코드. 기술 코드.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여러분들, 성능 기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능 기준은. 근데 구조 쪽에서 중요한 건,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건 저는 성능 기준보단 어디? 기술 기준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기술 기준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는 성능 기준보단 기술 기준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이런 말이 있거든.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 방법에 관한 기준이다. 즉 성능 기준이 안에 여러분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성능 기준을 모태로 기술 기준을 만든 거기 때문에 기술 기준 안에도 성능 기준에 대한 웬만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수치가 추가되는 것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술 기준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격증 시험에서는. 그래서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이건 고시가 아니고 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고시는 법을 바꾸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립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승인을 받는 기준인 기술 기준 같은 경우는 고시가 아니기 때문에 즉각 만일 어떤 화재에 관해서 내가 필요한 화재 안전에 대해서 필요한 어떤 개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즉시 여러분들 바꿀 수 있는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빠르게 법의 제정과 개정을 위해 이렇게 기준을 나눠놨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목적이. 그러니까 결국은 법 개정을 했을 때 그 법 개정을 내가 즉시 적용 또는 빠르게 적용시키기 위해 두 개를 나눠놨다라고 생각하시고 어차피 모태는 안 바뀐다 그랬잖아요. 성능 기준은 개정될 게 거의 없는 거야. 그래서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제가 뼈대라고 했으니까 그 뼈대는 그대로 있고 내가 바깥에 있는 근육이나 살 이런 것들을 이제 개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술 기준만 보더라도 설치와 관리가 가능하대.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러니까 시험에는 저는 기술 기준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반 사항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기술 기준은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여러분들 본문에 가보면 뭐 1-1, 1-1에 1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표현이 되어 있어요. 기준이. 아셨죠? 조금 처음엔 보기 힘들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 좀 익숙해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까? 그래서 화재 안전 성능 기준과 화재 안전 기술 기준이 그냥 이원화가 됐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학습을 하실 때 우리가 자격증 학습을 하실 땐 성능 기준보단 어디 쪽을 보셔라? 기술 기준 쪽을 보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학습할 때 우리가 학습을 한다. 공부를 한다. 기계구조나 전기구조. 여러분들 실기도 마찬가지예요. 기계실기나 전기실기를 공부할 때도 우리가 기술 기준을 중심으로 학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능 기준은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정 특강 자체가 뭐 제가 이제 뭐 수업을 뭐 많은 내용을 전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슈 사항을 제가 좀 요약을 해서 이 정도로 제가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 문의 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 뭐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 게시판, 질문 게시판이나 이런 거 이용하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짧은 시간 또는 긴 시간일 수도 있죠. 여러분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나중에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